오늘은 트위치 망사용료 때문에 비싸서 못하겠다. 이거 문제가 어떤 겁니까? 트위치가 망사용료가 해외에 비해서 10배 비싸다. 한국 서비스 내년 2월에 종료하겠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예전에 망사용료가 비싸다고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판도라 TV 네. 여기가 유튜브보다 원래 먼저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2023년 2월에 망했습니다. 아 이거 끝났습니까? 예. 아. 그리고 왓챠. 네. 왓챠도 우리나라 토종 OTT. 네. 국내 망이용료 유럽보다 15배 비싸다. 연 150억씩 상납해야 된다. 그 실제로 그럼 우리나라 망사용료가 비싸냐? 비쌉니다. 서울이 3.77 이거 텔레그래프 자료인데 네.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20배가 비싸고 파리에 비해서는 8배가 비싸요. 근데 이게 망사용료가 얼마인지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터넷 쓸 때 네. 얼마 내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둘이서 얼마 내기로 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럼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네. 가끔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빡침을 얘기합니다. 이번에 트위치처럼 아까 왓챠 15배 뭐 이런 얘기 할 때 나와요. 약간 추정이네요. 추정인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건지 아.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본인이 뭐 한국에도 하고 유럽에도 하고 그러면 대충 맘값 나오니까. 네.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 콘텐츠 전송망 기업이라고 CDN이라고 있습니다. 남의 거 받아다가 전달해 주는 업체인데 그래서 제일 큰 업체가 클라우드 플레이어인데 여기도 한국의 망사용료가 인도의 10배, 일본의 20배, 유럽의 40배에 달한다. 그렇게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럼 트위치가 왜 자기 10배 내야 되냐 그러고서 막 열받아서 나가는 게 왜 그런 거냐면은 네. 인터넷은 인터넷 안에서 움직일 때는 돈을 안 받습니다. 움직일 때요? 예,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돈을 안 받아요. 제가 구글이고 예. 제 동영상을 20만 명이 봐도 예. 그 본 거에 대해서는 돈을 안 받는다. 그렇죠. 네. 근데 어디다 돈을 내냐면은 통신망에 접속할 때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구글, 네. 구글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미국 통신사. 그러면은 구글이 미국 통신사에 접속을 하잖아요. 네. 요러면 요 통신사한테 돈을 냅니다. 구글이 그 미국 통신사한테 돈 내는 거죠? 돈을 내죠. 그럼 우리는 우리 통신사한테 돈을 내죠. 네. 근데 미국 통신사한테는 돈을 안 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는 돈을 안 내요. 그러니까 망 접속에만 돈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럼 트위치가 지금 빡친다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트위치는 미국 통신사한테 돈을 냈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 왔어. 네. 그랬더니 한국에서 또 받아. 아 그럼 열받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트위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역차별론이라고 있어요. 네. 아니 국내 콘텐츠 프로바이더 네이버 카카오는 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 유튜브 트위치는 왜 돈 한 푼도 안 내냐? 아니죠. 유튜브 트위치는 미국 통신사한테 돈을 내는 거고 네이버 카카오는 한국 통신사에 돈을 내는 거고 네. 그런데 네이버 TV를 미국의 3억 인구가 다 본다. 네. 그러면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미국 통신사한테 돈 안 내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역차별론이 나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고 네. 대신 이게 트위치가 야 뭔 10배씩이나 더 받냐 네. 라고 해서 나가게 되는 거. 네. 그래가지고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 야 이거 또 너무 비싸다. 그래갖고 떠나버리면 거기 수많은 스트리머들 백수되고 이거 재밌게 보고 있었던 사람 다 떠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만 통신사 요금이 너무 비싸서 네.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받기가 어려워진 상황.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네. 만들어졌다라는 게 일단 지금 트위치가 철수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러면 트위치는 우리나라 통신사에 돈을 안 내야 되는데 왜 낸 겁니까? 내라면 내야죠. 아 내려가면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통신사로 들어왔으면 네. 우리 통신망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를 못 가잖아요. 우리가 안 해주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라면 내야죠. 요게 트위치의 관점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통신사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번 트위치가 과연 망사용료 때문에 나간 것일까? 라는 거예요. 네. 라라오 라일리라는 분이 그 인사이더 그 기자예요, 기자. 네. 기자가 지금 이제 기사를 쓴 게 뭔 내용이 있으면 트위치의 최고 수익 책임자인 워커 제이콥스가 이달 말 회사를 떠난다. 트위치의 최고 고객 책임자와 최고 콘텐츠 책임자도 최근 사임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회사가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돼 있다라는 거죠. 네. 트위치 스트리머 구독 수익률 삭감의 보만 고조. 돈이 안 되니까 원래 7대3으로 나누던 걸 5대5로 나누는 걸로 바꿨어요. 네. 이게 원래 네. 스트리머가 7을 받고 트위치가 3을 가져갔었는데 이걸 5대5로 바꾼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올해 트위치의 직원 400여 명을 해고를 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치가 지금 경영 상황이 안 좋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아니 뭐 스트리머들도 화내고 막 직원들도 화내고 뭐 소비자들도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사가 10배 받아서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저희 경영이 좀 힘들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을 똑바로 했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책임론이 나오겠죠. 근데 그러면서 아이고 통신 그 요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안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통신사들이 주장은 뭐냐면 아까 설명을 들었던 게 인터넷 망에서 데이터가 오고 가는 것에는 돈을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돈을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왜 내냐? 망에 접속할 때 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망 접속할 때 요금을 어떻게 책정을 하냐? 네. 이게 대역폭이라고 하거든요. 네. 한 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가? 네. 근데 뭐 제가 뭐 데이터 해봐야. 네. 그러니까 나는 요 도로를 얕게 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난 요거만큼만 있어도 충분해. 아, 그 대역폭에 대한 비용이 우리가 내는 월정액입니까? 그렇죠. 아. 근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서버 터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네. 이게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 그럼 버벅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대역폭을 조금 더 넓은 전용망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주고받는 거에 대한 요금을 내라는 게 아니고 음. 너네를 위해서 내 전용선을 깔아줬잖니. 전용선 값을 내라는 거다. 그러면은 아니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든 돈은 똑같아야 되는데 왜 여기는 사용한 만큼 돈을 내냐? 네. 라는 얘기에 있어서는 이게 기업들이 이게 도로를 무조건 넓게만 뚫어 놓으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은 전용선을 좀 많이 깔고 네. 데이터 트래픽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면 평소에는 좁혀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킹덤 2 발표할 때 네. 그럼 통신사에다가 저희 좀 이거 좀 넓힐게요라고 얘기하면은 넓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쫙 몰려왔다. 네. 그리고 사람 쭉 빠지면은 저희 이거 줄일게요. 그래서 줄인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받은 게 아니고 네. 니네만을 위해서 전용망을 깔아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요금을 받는 거다. 라는 게 통신사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세게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예전에는 지금 데이터 트래픽 통계를 보면 동영상 트래픽이 54.7%로 나머지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3G 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데이터 트래픽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전용선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4G 이후에 동영상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정한 사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트래픽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트래픽을 먹는 형식이 대부분 동영상. 네. 동영상을 많이 사용하는 데는 넷플릭스, 유튜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신사들이 이제 와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니 니네 트래픽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게 뭐 다른 애들이 골고루 쓰는 게 아니고 공공재를 니 혼자 다 쓰고 있어서 네. 이거 회선에 대한 요금 내라는 건데 왜 그것도 안 낸다 그러냐. 라는 게 지금 통신사들의 주장이고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 데이터 트래픽을 일으키는 콘텐츠 공급자가 바로 대표적으로 넷플릭스하고 구글 같은 경우가 네. 미국에 있는 콘텐츠 프로바이더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고 이게 글로벌한 이슈가 되어 있는 이유는 유럽 같은 경우도 자기네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없어요. 없죠. 네, 거기도 다 넷플릭스 보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을 다 보고 있다가 네. 한국에서 만약에 저거 요금 제대로 받는 룰을 만든다. 우리도 따라야지. 그럼 우리도 따라해야지. 왜냐하면 유럽도 통신사는 자기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베렉이라고 있어요. 베렉. 베렉. 네, 베렉이라고 이게 그 유럽에 있는 그 전자통신 규제 기구인데 여기서 그때 한 10서너 명의 어떤 위원들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가가지고 한국에서는 3명 나갔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한국은 이런저런 상황인데요. 근데 유럽은 어때요? 라는 얘기를 계속 물어봤는데 유럽은 이만큼까지 논의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만 뚫리면 앞으로 다 뚫을 수 있다. 선진국인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한국이 뚫리면 뒤로 다 뚫린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거고. 뚫리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여기 또 하나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통신사들도 무조건 저거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동영상은 약과다. 앞으로 AI, 아. 자율주행 이거 가면 데이터 트래픽 엄청날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요금을 못 받는다. 그러면 자기네들 통신망 까는 거 하나도 못 뽑아먹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극단적인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둘이 싸우면 소비자한테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를 들어 트위터가 화질 낮추고 네. 그리고 결국 떠나게 되면은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스트리머들이라든지 안 좋죠. 네. 근데 통신사 말대로 아니 우리가 망 까는 돈이 없다. 그래서 망을 안 깔아서 느린 통신망을 쓰면 안 좋죠. 안 좋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둘이 뭐 사용 요금이 대충 적정하게 정해져가지고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 그 돈을 좀 많이 벌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주나? 안 해주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SKT하고 그 넷플릭스가 그렇게 지주볶고 싸우다가 고객의 엔터테인먼트 경험 향상을 위해서 합의를 하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럼 양쪽이 뭐 원하는 게 뭐 잘 달성이 됐나 보죠. 네. 자, 그 둘이 안 싸우니까 갑자기 넷플릭스가 9,500원에서 이거 요금을 13,500원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우고 하니까 막 한국 정부도 압박하고 국회도 압박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 요금을 안 올리고 있다가 네. 요 이슈가 사라지고 망사용료 관련한 압박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소비자 요금을 올려버리네. 그러네요. 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서 이게 입법한다 그래가지고 구글도 거기에 대해서 압박 되게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막 소비자들의 불편을 끼치면 안 됩니다. 뭐 저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막 하다가 네. 요새 국회에서 그 얘기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뭐 합니까? 가격 43% 인상. 아이폰은 19,500원까지. 그러면 그 CP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망 깔아야 된다 그러는 통신사들. 2019년 당시에 5G 통신 그거 하게 되면은 1초에 20기가bps 나온다고 광고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요? 5G 요금제 받아갔죠. 이거 안 받아가면 스마트폰 새 거 못 쓰게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서 2021년 기준으로 평균 0.8기가bps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통신만 깔아갖고 나 우리한테는 좋은 서비스도 안 주고서 네. 그리고서 요금을 왜 안 깎아주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언론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한쪽에서는 막 이것 때문에 뭐 통신사들이 돈 많이 받아가서 트위치가 망했어요. 저렇게 나쁜 한국 통신사들 해주는 거 뭐 있다고 요런 입장이고. 네.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아니 한국 업체들은 돈을 다 내는데 뭐 외국 업체들만 돈 안 낸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이거는 역차별이에요. 우리 통신사들 돈 없어갖고 망 못 갈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통신사 입장. 요게 보통 언론에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알아야 이건 얘 편 드는 거구나. 이건 얘 편 드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됐든 통신사가 됐든 자기네가 이겨서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싸워야 된다면서요. 네. 그럼 이겼으면 뭐 좀 해줘야지. 이겼는데 왜 가격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망사용료와 관련한 통신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통신 소비자의 입장을 다각도로 한번 짚어본 망사용료 이슈였습니다. 마치 통신사 잘못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인과관계가 엮여 있었습니다. 압권이었습니다.